리플이 정말 SEC 소송을 위해서 온 자원을 집중하고 있다는 사실과 또 그만큼 미국 시장이 매우 중요한 시장이기 때문에 잃지 않으려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코인 수익을 설계해줄 코인 설계사팀의 이민기 트레이더입니다. 오늘은 리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시고 오늘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결국 비트렉스가 챕터 11 파산보호 신청을 했습니다. 비트렉스가 미국의 규제 불확실성으로 미국에서의 사업을 접겠다고 발표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리고 난 이후에 SEC는 비트렉스를 미등록 증권거래소 운영 등의 혐의로 기소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게리 겐슬러가 과거에 훌륭한 기술이라고 찬송하던 비트렉스의 알고랜드 등이 미등록 증권이라고 주장했었던 것 기억하실 텐데요. 아무튼 떠나겠다는 사람을 굳이 붙잡아서 화풀이하는 격도 아니고 이게 무슨 모양새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파산보호 신청을 한 비트렉스의 자산 및 부채는 각각 5억에서 10억 달러로 추정된다고 하고요. 채권자는 10만 명 이상이라고 합니다. 물론 비트렉스 파산보호 신청은 미국 법인에만 영향을 미칠 예정이라고 해서 글로벌 플랫폼인 비트렉스 플랫폼은 미국 외 지역 고객들에 대한 서비스를 계속 제공할 것이라고 하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비트렉스의 파산보호 신청 소식에 대해서 존 디튼 변호사는 겐슬러는 역사상 가장 최악의 SEC 의장으로 기록될 것이다. 투자자들에게 현재보다 더 많은 보호를 제공하고 혁신을 촉진할 수 있는 규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그리 어려운 일도 아니다 라고 하면서 강도 높게 비판을 했는데요. 기업도 과거와는 달리 경쟁 기업과의 상생을 위한 협력이 없이는 내 기업 자체가 오래 갈 수 없듯이 규제 기관과 그리고 산업의 관계도 과거와 달라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로의 협력이 없이는 제 역할에 대해서 대중의 평가를 언젠가는 받게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투자자 보호라는 명칭 아래에 정치적 욕심과 싸움에 너무 익숙해져 있는 SEC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내일 미국의 4월 CPI 발표를 앞두고 비트렉스의 파산보호 신청 등의 이슈는 결국 암호화폐 공포탐욕 지수도 전날 대비 9포인트 하락을 가져와서 탐욕 단계에서 중립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현지 시간으로 5월 8일 리플과 SEC의 기밀 미팅이 진행될 예정이라는 루머가 종료되는 날입니다. 루머일지 혹은 정말 진행이 된 것인지 그 누구도 알 수는 없지만 오늘 또다시 새로운 루머가 생겨났습니다. 새로운 루머의 내용은 최근 SEC와 리플이 두 차례 만났고 또 리플과 SEC 소송 종료일이 새로 정해졌다는 소문인데요. 리플과 SEC 소송은 2024년 토레스 판사의 여름휴가 이후 판결이 전달될 것이라는 소문입니다. 토렌스 판사의 2024년 여름휴가 이후에 판결이 나야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궁금한데요. 그렇지만 해당 루머는 왜 그 시기가 어디로부터 나온 것인지에 대한 그 배경을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추측을 해보면 미국 대선이 있는 해이기 때문에 정치적인 고려를 바탕으로 해당 루머 날짜가 정해진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구독자분들은 이런 루머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리플의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두바이 핀테크 서밋에 참석해서 리플과 SEC 소송으로 인해서 리플의 최종 결과가 나올 때까지 2억 달러, 원화로 한 2,600억 원에 달하는 돈이 지출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작년 9월경만 하더라도 1억 달러 이상이 지출이 될 것이라고 했었는데요. 물론 이상이라고 했었기 때문에 최소 비용이 1억 달러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약 6개월 만에 2억 달러의 지출이 될 것이고 6개월 전에 밝힌 1억과 그리고 지금에 이어 그 갭이 좀 크게 보여서 소송이 계속해서 지연되는 것 아닌가 우려가 되기도 하지만 리플이 정말 SEC 소송을 위해서 온 자원을 집중하고 있다는 사실과 또 그만큼 미국 시장이 매우 중요한 시장이기 때문에 잃지 않으려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두바이 핀테크 서밋에 참석해서도 리플이 UAE로 확장 추진을 하는 가운데 미국이 크게 뒤처져 있다. 미국이 정책보다 정치를 앞세우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하면서 물론 유엔 시장에 대한 칭찬도 있지만 그 이면에는 미국 시장에 대한 아쉬움도 많이 녹아져 들어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브래드 갈링하우스는 또한 리플이 계속해서 두바이에서 확장하고 있음을 강조했는데요. 리플의 수입의 90%가 미국이 아닌 나라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은 구독자분들도 잘 아실 겁니다. 브래드 갈링하우스는 리플의 고객 20%가 중동 지역에 기반을 두고 있고 또 명확한 규제 체제가 여기서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두바이가 암호화폐 혁신을 위한 핵심 글로벌 금융허브로 부상하고 있는 것은 놀라운 일도 아니다라는 발언도 했습니다. 코인베이스 역시 아랍에미리트 진출을 위해서 규제 당국 관계자들과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라고 밝혔는데요. 미국은 본거지로서 결코 떠나지 않을 거지만 UAE, 아랍에미리트를 전략적 글로벌 허브로 삼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는 최근 코인베이스 행보를 보면 리플의 행보를 따라가는 느낌을 받습니다.
카르다노 창업자 찰스 호스킨슨이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서 이더리움 내부자의 뇌물을 받은 SEC이기 때문에 XRP를 적대시한다는 주장은 음모라고 말한 적이 있는 본인의 말은 사실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최근에 보면 코인베이스라든지 크라켄, 비트렉스 등 다양한 기업도 SEC로부터 타격을 받았다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보면 내 주장에 신빙성이 부여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어서 XRP 커뮤니티가 나의 이러한 주장을 거짓말이라고 일축하고 있고 그들은 나를 조롱하고 미워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찰스 호스킨스는 굳이 저런 말을 하는 이유가 별로 성숙하지 못해 보이는 것 같은데요. 누구 말이 맞냐 이런 것들을 떠나서 과거 SEC와 지금 SEC는 이미 위원장이 다른 상황이고 과거 SEC는 이더리움이 증권이 아니다라고 했다가 지금의 SEC는 이더리움은 증권이다라고 하는 것들은 다 위원장이 어떤 영향력을 주느냐에 달려 있다고 보는데요. 과거와 지금 그 조직에 영향력을 주는 사람들이 이미 상당수 바뀐 상태에서 저런 논리는 너무 아이가 "거봐, 내 말 맞지?" 라고 생떼를 치는 것처럼 비춰집니다. 그리고 현재 같은 업계 내에서 협력을 도모해야 되는 시기에 왜 자꾸 불필요한 갈등을 계속해서 유발하는지 그 점이 참 안타깝습니다. 워런 버핏이 6일 버크셔 해서웨이 연례 주주총회에서 미국 달러는 신뢰를 잃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비트코인이 전 세계 기축통화가 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다. 미국 달러 외에 세계 기축통화를 대체할 후보가 없다라고 생각한다. 모든 코인은 장난감이자 광기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모든 코인이 장난감이자 광기면 지금 전 세계 XRP 레저 기술을 통해서 현금 결제 서비스가 진행이 되고 있고 이때 XRP가 활용되는 것은 장난감이자 광기라고 봐야 되는 것일까요? 금융 서비스 혜택을 받지 못하는 수많은 나라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과연 자산가로서 본인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먼저 스스로 이야기해 보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시고 상단 배너에 010-2196-0525번으로 문자 3번 남겨주시면 제가 더욱 디테일하게 도움 드리면서 수익 내실 수 있는 단타 종목도 추천해 드릴 테니까 010-2196-0525번 문자 3번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포트폴리오를 책임지는 이민기 트레이더였습니다. 감사합니다.